지내셨어요? 한 주가 너무 빨리 가죠. 벌써 우리가 오랜 시간 수업을 하게 되네요. 지난주 시간을 총정리해보면 좀 화학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물질들이 머리카락 같으면 고분자화학이에요. 이 고분자화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이 거의 다 탄화수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분자도 큰 의미를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어떤 폴리머들이 또 하나의 폴리머, 또 하나의 폴리머, 또 하나의 폴리머들이 결합을 함으로써 고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물질들이 유기화학, 무기화학으로 이루어져 있는 90% 이상이 유기화학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학문은 거의 유기화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기화학이라는 것은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이죠. 탄소가 사가원소이기 때문에 많은 결합력을 가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탄화수소화합물을 탄화수소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화합물, 탄화수소화합물이라고 하죠. 부분에 보면 탄화수소화합물은 탄화수소화합물과 탄화수소화합물의 유도체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쭉 설명할 때까지는 탄소화합물에 대한 설명만 했고요. 탄화수소화합물 여기서 어떤 유도체가 나오느냐, 분류되느냐에 대한 설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정리하면서 모바라를 공부하면서 총정리를 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본 베이직을 한번 언급해야 되지 않겠나. 이 베이직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앞으로 계속 펼쳐질 내용들이 다 화학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거든요. 화학. 이게 어떤 물질 같으면 그 단순한 원자가 또 원자 간의 결합이 분자가 되고 또 분자 간의 결합이 어떤 화학 물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늘 공부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탑승만 하는 균형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진 학문의 입장으로 가려면 기술의 입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내용들이 모든 것이 지식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이 그렇게 어려운 건 전혀 아니죠. 사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데서 모든 것이 파생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걸 늘 놓치고 살아요. 이렇게 가장 부분,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지식이라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구분이죠. 그죠? 그럼 얘가 뭔지, 얘가 뭔지, 그리고 구분하고 나서 어떤 이것들이 혼합됐을 때, 그래, 이건 좋고, 이거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와 이거를 구분도 못하면서 어떤 물질들을 늘 갖다 놓고 좋다,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 이게 1차적인 건지 2차적인 건지 구분해내는 능력이 그때까지는 우리가 없었어요. 막연하게만 너무 많은 공부만 해왔다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조금 이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는 시각을 늘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전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탄화수소 화합물도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소가 이 탄소의 모든 탄소에 다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다 포함되지 않고 어떤 구조를 하는데 일가였던 게 어떤 단일 구조로 포함되지 않고 이중 구조로 포함되는 것도 있고요. 또 탄소가 삼중 구조로 포함되는 것도 있고, 또 탄소가 고리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런 고리를 만들어서 판을 짓는 것도 있고, 또 고리 안에도 이렇게 결합력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탄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무쌍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포화, 수소가 탄소 안에 다 삭가로 포화되어 있다. 그래서 포화,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사슬 모양. 그거는 화수소는 우리는 사슬 모양이죠. 예를 들면
있어요. 그 비너 안에는 이걸 합성으로 만든 것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면활성제예요. 계면활성제 자체는 모든 것이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계면활성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산이죠. 지방산과 알코올이에요. 알코올도 이 수소 포화된 수소 대신에 OH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계면활성제 지방산도 마찬가지. 이 포화수소 대신에 COOH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계면활성제예요. 그럼 지방산 유지에다가 방알칼리를 혼합을 하면 유지가 강알칼리 혼합하면 이런 비누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폐기름 모아가지고 알칼리 재료서 비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알리비누 같은 게 옛날에 어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비누도 굉장히 좋은 성분으로 좋은 알코올, 지방산 알코올로 사용하잖아요. 지방 알코올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 이런 알코올은 식물에서 추출되는 거죠. 뭐 한류 같은 거, 뭐 옥수수, 코코넛 이런 여러 가지 식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알칼리 섞으면 비료가 안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공식들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알면 간단한 공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는 이 지방산의 사슬 구조에서 사슬 구조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어려워요. 탄소가 이 사슬 구조는 탄소라는 의미거든요. 탄소를 써놓고 사실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럼 탄소가 숨어 있는 곳은 반드시 뭐가 붙어 있어요? 수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 다 수소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사가니까 여기 세 개가 들어있는 것은 HHH, CH 쓰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약 8개라면 CH2, H2죠. C 하나에 하나, 둘, 8개. 그리고 C 여기는 마지막에는 COH 같으면 OH 이러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COH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만 그림을 보고도 우리가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를 유추해낼 수 있고, 그럼 얘를 통해서 이름을 알아내는 거예요. 얘가 뭐다. 그럼 얘는 뭘 것 같아요? 얘는 8개니까 C 8개 있고 10개잖아요. 합하면 C 10개예요. 그러면 화학식으로 말하면 C 10개거든요. 그럼 H는 몇 개예요? H는 3개, 2, 8이 16, 3개 하고 19, 여기 또 하나 있죠. 20, H 20, 그 다음에 O가 2개. 이렇게 이뤄낼 수 있죠. 그럼 C 10개는 뭐냐? 그럼 C의 포화탄화수소에서 짝수로 되어 있거든요. 포화탄화수소는 사실 짝수에 포화가 되어 있으니까 짝수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읽을 수 있죠. C 4개는 부티르산, C 6개는 카프로산, C 8개는 카프릴산, C 10개는 카프루산. 이렇게 해서 벌써 명칭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간용명들이죠. 간용명이 있고 계통명이 있어요. 일상적으로 부르는 명으로 이걸 읽어냈어요. 그럼 이거는 카프루 지방산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읽어내는 명명법이 이쪽에 어떤 설명으로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향기만 몇 가지만 배우면 그 많은 수많은 걸 C가 70개까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다 만들어서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개를 제대로 알면 연산법이잖아요. 그죠? 한 개 제대로 그 다음 스스로 창작해내고 스스로 내가 C 70개를 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해결해내죠. 특히 지방산 중에서도 우리 지방
중에서도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이고 포화지방산 있잖아요. 불포화지방산은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된다. 미놀렌산, 미놀레인산, 올레인산, 아라키토닌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사슬에 여기 다 단일로 사슬 구조되어 있는데 사슬 이 중에 하나씩 들어가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사슬로 되어 있으면 좀 딱딱한 건데 딱딱한 지방산인데요. 딱딱한 지방이라면 뭐예요? 여러분 왁스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물렁한 이게 굳지 않는 불건전물 굳지 않는 지방 같은 거는 물렁한 지방 같은 거는 이 이중결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중결합이 있으면 희어지거든요. 사슬은 빳빳 안 하고 이 불포화 지방산 여기 불포화 지방산 이중결합이 있다는 것은 항상 액체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추해내는 학문이 지식이 구분해낼 수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내 머리를 항상 고정화시키지 않고 유연하게 만들어내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이때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나 내 두뇌를 고정화시켰어요. 딱 4개에서 답을 맞춰야 되고 가로 끼워 이렇게 해요. 그 원리가 어떻게 되고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파생되는지 이런 창의적인 학습을 할 기회를 많이 놓친 것 같아요. 대학에 와서 이제 보물 터지듯이 창의적인 자기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창의적인 학습을 해야 되고 자기 학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자기와 환경이 싸우게 되는 갈등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도 지금 겪지 않으면 사회에 나갔을 때 언젠가는 사회에 나가면 너무나 확장된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때 가서 풀어야 되니까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 이 계기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시간상 문제로 이렇게밖에 지금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방학 때 보면 무프로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도 무프 비슷하게 사이트가 개설될 거예요. 제가 방학 끝나기 전까지는 그 강의를 할 건데 이런 과학적인 거, 가장 기본 베이직적인 거를 먼저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 베이직적인 거에서부터 여러분들 풀어나가는 공부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포화, 딱 그 사슬에서 다 차이는 걸 포화라는 이거는 단일결합이라고 얘기했죠. 계속 사슬이니까요. 사슬 구조되어 있는데 사슬 자체는 뭐래서 탄소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라고 했죠, 제가. 탄소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주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끝은 삭가를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탄소는 항상 삭가고 수소는 일간이죠. 자, 이중결합, 그걸 단일결합을 우리가 K인이라고 불러요. A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탄소가 우리가 10개 됐잖아요. 탄소가 10개, 예시를 10개 들었으면 요 H2N은 뭐예요? H2 곱하기 10개죠. 그럼 플러스 2 하면요. C 10개에서 20, 요거 합하면 22개죠. 그럼 C 10개에 H 22개.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요? 알케인이라고 나타났었어요. 자, 알케인이라고 부르죠. 요거는 N이라고 불러요. 알켄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알킨이라고 불러요. 이런 이름에서 유기학 명명법은 이름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놓지 않으면 사람마다 부르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IUPAC 명명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것이 표준어라고 생각해요. 자, 탄소가 10개일 때 H는 몇 개냐? 곱하기 할 수 있죠. 바로 H 10개 곱하기 2면 20이죠. 그럼 C 10개, H 20개. 이런 식으로 알킨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삼중결합은 알킨이죠. 이건 알켄이죠.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C 10개면 H는 18개죠. 20개에서 A이 2니까. 이렇게.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나중에 이제 각 물질이 들어가면 이거는 파라핀 계열이구나, 이건 아세틸린 계열이구나, 올레인 계열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열을 또 화물의 계열을 알 수가 있어요. 읽어내는 방법. 다 설명, 일주일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포화타라소스
아무래도 사슬 모양이고 고리 모양이겠죠. 고리에도 그냥 고리예요. 육각형 고리도 있을 수 있고 사각형 고리도 있을 수 있고 삼각형 고리도 있을 수 있고 오각형 고리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 다 탄소가 있다는 거죠. 탄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쓰진 않았죠. 이렇게만 써놔도 공식적으로 다 아니까요. 그래서 이 고리에는 반드시 뭐예요? 이중결합이 들어가겠죠. 이중결합이죠. 여기 다 C, 6, H, 둘, 넷, 여섯. 그러면 6개잖아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만족시켜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C 6개 같으면 12개겠죠. 다 뭐예요? 여기에 결합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H기가 밖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C 4개 같으면 H 8개겠죠. 하나, 둘, 탄소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만족시켜줘야 되죠. 이것이 포화라는 의미입니다. 탄소에 다 사카를 만족시키는 포화죠. 근데 만족시키지 않는 게 있어요. 그냥 결합력이 2개가 들어가면, 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는데, 실은 우리가 이렇게 6개 탄소가 있고, 그 안에 공명 홍성 구조가 들어있어요. H기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밖에는 좀 한 개씩만 나오면 되죠. 그래서 C6, H6. 이중결합이 2개, 하나, 둘, 셋, 불포화잖아요. 포화는 탄소, 그래서 하나에 하나씩 다 차는 문양인데, 하나가 안 차고, 여기 뒤 수소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중결합 되겠다. 그럼 요거 하나 없어졌다. 수소 안에 없어졌다면, 이건 어떻게, 여기에 이중결합이 나와야죠. 여기. 밖으로 이중결합이 나와야죠. 이런 계산이에요. 조금 전에 벤진 같으면은, 하나, 둘, 셋, 이것도 되고요. 여기 비어있는 자리 있죠. 이 자리에 하나, 둘, 셋도 되고요. 또 얘를 거꾸로 눕혀도 돼요. 이게 빼쪽한 거를 옆으로 빼쪽하게 만들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옆으로 빼쪽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빈자리에다가 넣어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결국은 모아보면 다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해도 이거는 이중이 불포화 탄화수소의 고리 모양 불포화 탄화수소의 모양이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하고 서로 암암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점선을 그려서 공명 홍성도 여기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어쨌든 사과가 다 만족하니까 공명 홍성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 공명 홍성 구조는 이렇게 동그라미 있었거든요. 자, 이걸 불포화 탄화수소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벤젠이에요. 이거는 C6, H6죠. 이게 지금 밖으로 H기가 밖으로 하나 나왔어요. 자, H기가 밖으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C6, H기가 모자라죠. 누가 올 수가 있다면 치환될 수가 있어요. 여기 어떤 아민기가 올 수 있고 페놀기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메탄기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염소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치환될 수 있어요. H기 대신에. 그렇게 치환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런 거예요. 이게 치환되는 거예요. H기 대신 여기 H기 하나 대신에 OH가 붙으면 작용이 OH가 붙으면 얘는 하이드록시 그룹이라서 이거는 지방적 화물일 때는 지방적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사슬 구조에서 연결되는 거고요. 방향적 화물일 때는 방향적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OH기가 하이드록시기를 해가지고 알코올이거든요. OH기가 알코올인데 하이드록시기인데 여기서 지방적 말고 방향적에서 OH기가 붙으면 얘는 페놀이라고 불러요. 올 하면은 이거는 올이라면은 알코올이라는 뜻이거든요. 페놀이라고. 그래서 또 지방적에서 만약에 NH 같으면 아민기라고 부를 건데 우리가 아민기 알죠? 어디서 배웠어요? 모발에 있어서 모발이 가장 그 분의 마지막 분에서 아미노산 CH
들어가면 NH2, COOH, RE 세 개라고 모르겠다고 치더라고. 여기 아민기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서 아민기, 여기서는 아민기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벤젠기에서 NH2가 들어가면 요거는 뭐라고 불러요? 아닐린이라고 불러요. 자, 어디에서 갖다 붙는지에 따라 이름이 다 달라지죠. 작용기도 다 달라지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탄화수소 화물을 지방적 화물로 나눌 수 있고 방향적 화물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나눴어요? 사슬 구조냐, 사슬 모양이냐, 고리 모양으로 나눠서 사슬에서도 포하냐 불포하냐, 고리에서도 포하냐 불포하냐 나누고, 그리고 사슬에서 단일일 경우, 사슬에서 포화의 단일일 경우, 단일결합일 경우, 사슬에서 불포의 이중결합, 삼중결합일 경우, 또 고리 모양에서 포화의 경우를 지방적 화물이라고 불러요. 사슬 구조. 그리고 여기만 방향, 벤젠만 방향적이라고 불러요. 향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방향적입니다. 아로마 이렇게 화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도체가 유도해서 나온 것이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불포화, 고리 모양 불포화 방향적 화물에서 나오는 것이 요 유도체죠. 방향적 화물의 유도체라고 부르습니다. 작용기에서 이제 우리가 OH이라면 항상 알코올을 생각하죠. 알코올. 그래서 하이드록시게 뭐예요? 하이드록시기. 물은 하이드록시 어디에 나와요? 물이라는 것은 H2O죠. 그럼 물은 항상 분리되면 HG 하나와 OHG 하나로 나옵니다. H가 두 개죠. O가 하나죠. 그래서 이걸 산이라고, 이 산이라는 것은 지가 잘 남한테 준다는 의미예요. 양성자 준다는 의미고. 얘는 알칼리라고 얘기하죠. 그럼 얘는 수소를 뭐라고 하이드로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이드로겐. 요거는요. OH기는 하이드록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겐, 하이드록시 물 한 분자를 가지고 분류해보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하이드록시기라고. 작용기,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래서 유도체 일반식으로 알기, 이건 알킬기거든요. 그럼 알킬기라는 것은 이 사슬이 몇 개냐는 뜻이에요. 사슬 구조가 몇 개냐, 그걸 보고 알킬기라고. 모르잖아요, 지금은. 뭐 다른 거, 아까 뭐 4개, 6, 8, 10, 12, 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슬이. 일단 모르는 거는 R이라고 일단 해놓잖아요. ROH. 그래서 R 대신에 CH3가 들어오면 메탄올이라고 불러요. CH3가 들어오면. 그래서 테인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케인으로 불렀잖아요. 단일결합은. 케인이죠. 케인으로 부르면은 그럼 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C 하나에 H 3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 OH가 들어간다고 하지. 그래서 포하잖아요. 그래서 알케인의 E를 빼고 OL을 붙이는 것이에요. 메탄올이에요. 알코올 중에서 가장 단순한 알코올이죠. 메탄올은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보험용이잖아요. 10%만 섭취해도 우리 몸이 다 마비가 와요. 그 이상 섭취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2차 세계대전인데 알코올, 에탄올은 술이잖아요. 술로 먹는데 그게 없어갖고 조제해서 메탄올로 조제가 먹다가 사망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메탄올이고. 그 다음 에탄올이라서 하나, 이제 하나, 모노, 둘, C가 둘일 때는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에탄올은 이렇게 C2H5, OH를 써요. 그러면 H 대신에 OH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에탄올. 자, 이거는 뭐라고? 그러면 자, 이 소독제로서는 이 에탄올을 많이 쓰죠. 70에서 75% 정도 가지고 쓰죠. 100%가 그럼 소독이 되지 않아요. 무수도가. 네, 그런 것들 하나씩 분석해내면서 이 물질에 대한 제법 생성, 특성, 뭐 이런 것들 구분할 때 이런 베이직이 다 깔려있다는 의미죠. CH3가 아까 CH, 요 R 부분이 다른 거 배우면 저런 식으로 아까 지방산으로 다 변해버려요. 이름이 다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단순한 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COH를 우리가 카복실기라고 부르죠. 그룹을 기, 작용기, 어떤 성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런 탄소 하나에 수소 2개와 산소 2개와 수소 하나가 모이면 카복식이라고 해요. 카르복식이가 이거 무음이에요. 발음하지 않아요. 카복식 기 이렇게 부르죠. 카복식. 그러면 유도체 일반식은 알, 어떤 알킬기가 붙는단 말이죠. 알킬기가 붙었어요. 붙고 카복식 산, 패티 에시드, 산, 카복식 산, 지방산이 얼미거든요. 카복식 산은 우리가 이제 화물명에서 R 대신에 CH3가 붙으면 아세테이트라고 불러요. 아세테이트. 그 다음에 H기가 붙으면 포름산, 베니산 있잖아요. 폼산, 이거 포름, ICACD 함유는 산이라고 부르거든요. 포름산. 그래서 포름산 이렇게 부르거든요. 폼산이라고 하죠. 그대로 이게 R 무음으로 하거든요. 폼산. 자, CHO의 어떤 작용기가 붙으면 이거는 호밀리, 이제 호밀리, 이거 무음이에요. 호밀산이라고 부르네요. 호밀기, 예, 무음이니까 호밀기, 그래서 알킬기가 붙었어요. 그럼 알킬기 R 대신에 H가 제일 간단한 H가 붙으면 홈알데하이드라고 불러요. 이 작용기는 알데하이드거든요. 유도체 일반식에서 보면 알데하이드. 그럼 여기 알데하이드에서 CH가 붙었다면 R기에 그러면 CH2가 붙으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세트산이라면 아세테이트 하면 AT도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세트 ACT 이렇게 AT도 산이라고 불러요. 아세트산 초산이죠. 식초. 우리 식초가 다 초산이에요. 가장 간단한 식이 요 카복실 B에 CH3로 초산입니다. 그럼 알데하이드기가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아세트 알데하이드예요. CH2CHO. CO는요 케톤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케톤은 우리가 다루는데 케톤을 만들 때 어떤 지방산과 알코올을 쓰고 에스테르도 되고요. 케톤기도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자, 케톤기는 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CH3가 2개가 들어가서 R 대신에 R- 대신에 그럼 얘는 아세톤이라고 불러요. 아세톤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부를 수 있을 거고요. 계통명에서 보면 다이 2개의 메틸 여기 케톤이죠. 그럼 요거 다이 요 2개랑 CH3가 2개니까 다이 메틸이죠. 이거 메틸 요건 뭐예요? 케톤. 이렇게 부르죠. 계통명으로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단용명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불러도 계통명으로. 그래서 이름이 유기암의 명명법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숫자로도 살려서도 이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있어라고 부르죠. 있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알기와 알코올이 있으면 에테르 결합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 에틸이죠. 이거 에틸이죠. 2개의 에틸 있어 이렇게 부르면 되죠. 2개의 에틸 있어. 자, 그다음 CO 작용기가 있어요. 이거는 에스터라고 해요. 에스테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RCOR. 보통 우리가 RCOOH 플러스 ROH 하면 하나에 물이 빠지고요. 물이 빠지면은 요거 물이죠. 하나 OH에 요거 2개 빠지면 뭐가 나와요? RCOOR 다시 이렇게 들어오죠. 이런 공식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고 보통 이제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CH3 CO, C2HO. 그럼 요거는 메틸도 있고 에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아세트, 에틸.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아세트죠. 아세트, 에틸. 이렇게 부르죠. 자, 이 탄화수소 유도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명들을 읽을 때 이게 가장 기본이 돼요.
작용기를 빼놓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것도 또 어떤 작용기 중에서 알코올 OH기가 굉장히 강세다 하면 O를 붙이는데, 만약에 OH기가 강세, 다른 작용기도 붙었다. 그럼 하이드로 이렇게 붙어요. 앞 접두사예요. 이건 전미사죠. 공기에 붙는 거. 이렇듯이 뭐든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규칙들을, 가장 베이직된 규칙들을 조금만 공부하면 나중에 그런 키워드를 뽑아내서 뭐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뭐가 부수적인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이 제품의 물질들이, 이 성분들의 특징이 뭐에 가깝고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찾아내야지, 그 수많은 물질들이 어떻게 참 암기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가르치고 싶은 거, 이제 나중에 보면 뭐 계면활성제도 나오고 에스테로 오일도 나오고 뭐 방부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연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화장품 물질들이 그 작용하는 것들 자체만 가지고도 한 40가지 이상을 뽑아낼 수 있어요. 금속 봉쇄제도 나오고 산화부제도 나오고 뭐 거품 형성제도 나오고 거품을 뭐 다운시키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묽으면 점도 조성제도 나오고 막 여러 엄청나게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 자체가 이 유기화합물의 기본 베이직에서부터 홀로 나옵니다. 파생대가 나오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천개만개를 교수가 앉아서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찾아내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나. 저도 배운 데가 없는 사람인데, 저도 뭐 미용 현장에서 뭐 고객들을 미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주고 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근데 그 화학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스스로가 이제 찾아가면서 배웠죠. 이 학문에 들어가서 이 학문에서 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섭취하고, 또 저 학문에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을 섭취하고. 우리는 이미 다 체계화되어 있는 학문이잖아요. 이미 뭐 피부 미용 화장품 뭐 과학과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피부 미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피부라는 것은 우리 외체를 싸고 있는 모발, 손톱, 발톱, 또 우리 지금 얼굴 면 이런 것들이 피부잖아요. 결국 피부가 하나예요. 우리 인체를 가장 외측에서 싸고 있는 것들이 껍질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변성해서 머리카락이 되고, 피부가 변성해서 손톱과 발톱이 되고, 이런 구조잖아요. 피부라 해가지고 꼭 스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드 스킨이 모발이고, 하드 스킨이 손톱, 발톱도 될 수 있잖아요. 변성 구성물이 변해갖고 그게 소프트에서 하드로 변해서 같은 단백질이에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하드 케라틴, 소프트 케라틴. 소프트 케라틴은 피부, 지금 여러분 만질 수 있는 연한 피부고, 그 다음 하드 케라틴은 딱딱한 피부잖아요. 결국은 피부가 변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같은 흐름으로 가는 거죠. 거기다가 뭘 바르거나 뿌리거나 문지르는 제품들이잖아요. 그 제품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명백하게 여러분들은 그 피부 미용은 주 테마고 부수적인 테마가 화장품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런 화장품 과학과란 말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현장에서 다 제품 50%? 이게 이런 성분을 이루어진 제품이지. 제품 기술 50%를 해서 고객한테 표현을 다 했었어요. 근데 굳이 뭐 이걸 화장품이다, 내가 쓰고 있는 게 화장품이다, 제품이다 말 안 해도 어떤 테크닉을 하려면 결국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품 쓰고 사용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름에다가 드러냈죠. 말 안 해도 되는 것을 학과명에다가 피부 미용? 피부도 뭐랬어요. 뭐 이런 피부만, 부드러운 피부만 말하는 거 아니죠. 내가 구성하고 있는,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딱딱한 피부까지 포괄해서. 왜냐면 피부의 변성물들이니까. 그래서 피부 미용, 그게 내 전체 외피를 싸고 있는, 외피에 드러나 있는 이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미용, 피부 미용, 화장품, 뭐로 가고요? 화장품으로 가죠. 화장품? 네, 그 과학적인 거죠. 이게 뭐 미신적으로 하는가요? 그냥 감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제품과 이 제품을 사용할 때 1대1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뭐가 이상한 표현을 해줘요. 절대 내가 원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과학적인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머리카락도 팔로파가 비율이 색 균형이라 했죠.
했잖아요. 노란 게 30%, 빨간 게 20%, 파란 게 10%. 이게 옅어졌더라도 그 비율은 계속 색균형이 이루어지고 간다고 아주 과학적으로 이야기했었어요. 그것처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드러내는가? 세상에 계속 비니프, 부익부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비율이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지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피부며 화장품 각각 이런 걸 써야만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까 여러분 공부하면서 좀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고객들한테 알리고 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한번 앞전에 쭉 해왔던 화학이라는 물질들이 결국은 이런 구조로서 파생돼서 흘러간다는 것을 아시고 또 이거 뭐 공부 안 하면 사전에 다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숙지하고 반복해서 익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나올 때마다 이거 대입해보세요. 아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나온 거야. 페인으로 읽는다든지 그죠? 페인으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핀으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N으로 읽는다든지 할 때는 이게 단인인가 보안가 사슬인가 볼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서 그걸 찾아서 몇 번만 연습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거로 만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저 지난번에 이제 모발학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피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베이직적인 유기화합물이라는 베이직적인 것을 통해서 모발 이걸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정리를 이제 모발 관련돼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발과 피부가 거의 하나의 이렇게 가역성을 가지잖아요. 서로 모발에서 스템셀이 있어갖고 피부야 생성해라 했을 때 피부가 어떻게 유사분열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피부 유사분열을 하고 수용체가 모발에서 스템셀의 수용체가 피부 기저층에 있다는 거죠. 이게 서로 가역성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분류해서 생각하죠. 분류할 것이 아닌데 일단은 모발이라는 것을 한번 수업 듣고 피부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피부 쪽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뭐냐면 피부와 모발이 학문의 총체적인 거는 탈모 관리, 두개피 관리예요. 그게 기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발도 알고 피부도 알고 제품도 알아야지 두피 관리도 할 수 있고 두피 관리 자체가 제품을 사용해서 케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문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래요. 우리 미용이 여러분 수준만큼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동네에 살면 자그마한 동네 미용실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잖아요. 우리는 또 큰 물에서 국제적이고 세계적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유행의 발산지인 압구정동이라든지 서울 쪽에 최고 유명한 사람들만 상대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분야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한계를 여러분 스스로가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우리는 학문하는 사람이니까 이 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여태까지의 어떤 그 고정화된 것을 좀 털어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벽이라는 말도 있죠. 외벽계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대하상피, 세포분화, 분열, 증식, 또 간역계, 그죠? 그럼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 있죠. 그래서 조직, 진피, 내역, 삽입, 진피, 유두, 혈관, 신경. 그래서 모발은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발의 생리적 부분과 우리가 처음에 수정란이 형성돼서 남자와 정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형성되죠. 그래서 거기에 수정란에서 배아기 상태에서 포배기. 그래서 수정란이 계속 포배기를 해요. 그러고 나면 낭배기 형성 시에 이렇게 외벽, 이거는 강력계는 중배역이에요. 외벽, 내벽, 중배역으로 나누면서 그때 스템셀이 형성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체에서 어느 부분 뼈로 가고, 어느 부분 혈액으로, 어느 부분 피로 가고, 어느 부분 머리로 가고, 뇌로 가고, 이런 것들이 이때 다 초기 대화 상태에 다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모낭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모발 성장이 된다.
그걸 지난주 시간 다 했고요. 그래서 모발의 모피지선 단위의 완성은 여기서는 모발이라는 것에 픽스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피지선은 뭐예요? 모발과 피지선은 항상 한 조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늘 그릴 때 모낭 그려놓고 피지선 꼭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 뭐죠? 잇목은 그리고 모유도 그리고 신경혈관 이렇게 그리는 거 봐서 그림을 잘 생각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피지선 단위의 완성은 혈관계와 모낭 둘러싼 신경조직 또 모낭벽이 삽입되어진 기모근 등의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우리 지금 나와야 될 내용의 개요예요. 총괄해서 이런 언어로 한마디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분류해보면, 개요를 분류해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는 뭐냐 그죠? 개체 모낭은 그 모낭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한 해 광창 빠졌다가 또 났다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50개에서 100개는 끊임없이 빠지고 나오고 빠지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체 모낭이라고 하죠. 자기 독립적인 모낭이라는 거죠. 개체 모낭 평생 동안 주기질 순환과 세월 사이클 모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균 4년에서 5년, 맥시멈으로 치면 2년에서 8년이에요. 유일한 순환과 혈 사이클을 거치는 생도병사죠. 그래서 생장기, 배아기, 휴직 이런 과정들을 평생에 있어서 10번에서 15번 정도 거친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이제 산혈되는 거죠. 유일한 생체기간, 이게 항상 끊임없이 분열되고 또 생성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이 유일한 생체기간이 있다는 거죠. 모발. 지속하는 성장기의 급격한 세포 배사를 통해 조직이 위축되는 퇴행기는 우리 한 일주일 정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상대 활동을 멈추고 휴식 상태를 휴식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죠. 거치는 모낭주기 혹은 모낭 성장주기를 갖는다. 두 번째, 모낭을 해박적으로 모구, 하부, 혁부, 모누드, 상부. 그래서 모누드, 상부는 밖에서 보면 모낭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구, 하부가 성장주기 동안에 변화된다. 어떻게 해요? 성장기 자체, 모구, 하부에는 뭐가 있어요? 모유두가 있죠. 모유두니까 모모세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성장돼서 위로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장 주기는 이웃된 다른 모낭도 독립적으로서 모자이크 패턴을 갖는다. 그게 다른 모낭들이 다 이렇게 주변에 있다. 그걸 우리가 개체 모낭이라고 조금 금방 개체 모낭이 됐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뭐 생장기, 태양기, 후지기를 다 독립적으로 갖는다. 그걸 우리가 무슨 패턴이라고 불러요? 조금 전에 모자이크 패턴이라고 했죠. 자, 앙고라 털 같은 건, 앙고라 토끼 같은 건 왕창 빠졌다가 또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성장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사람에 있어서 평생 동안 거치는 성장 주기는 신의 15정도면 모발 정도는 7번의 평상으로서 활동 전체 면한 변이를 갖는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7번 정도의 그게 뱃속에서 2번 정도 우리가 빠지죠. 2번 정도 털갈이를 하면 침으로서 형성돼요. 그래 나와서 중간 모발을 있다가 100일 되면 또 빠지죠. 그리고 제1사춘기, 제2사춘기 지나서 계속 성장해 가다가 마지막에 벨리오스 헤어라 해가지고 내모화돼서 우리가 내 머리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모화 과정이 평생을 7번 정도를 거친다. 이렇게 모발의 구조, 모발의 형상이죠. 가늘어졌다가 중간도 됐다, 가늘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모낭 개념이 갖는 모주의 모유들의 상관성이 모낭 변이를 주도한다. 모주기 헤어 사이클이죠. 모유두는 뭐예요? 우리의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를 통해서 우리 몸의 일생이 설명된다. 모발은 동물성 섬유의 일종이다. 우리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고등동물이죠. 그래서 구성된 섬유 물질은 단백질인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하고 가르쳤죠. 탄화수소물을 중심으로 해서 아미노계 하나와 카복실이 알기에 아미노계가 있으면 알칼리성 아미노산이고 카복시기가 있으면 뭐랬어요? 산성 아미노산이. 그래서 우리 모발 18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3개는 알칼리성이고 2개는 산성이고 그 나머지는 13개는 중성이죠. 그래서 중성에도 극성이고 비극성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화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백질이 모피질, 모수질의 세포만 복합체와 연기한 형태를 생검으로 현상하는 살아있는 걸 잘라서 검사했다는 거죠. 현상하면서 성장 발달의 주기와 속도 등을 개념하면서 인종별 모발 성질 비교 분류할 수가 있다. 6번째, 모발 단위 구조와 영역을 통해 모발의 성질 등을 분류한다.
일곱 번째, 모발 생성의 건강과 함께 주기질 순환을 거친 유일한 생체기관인 모발은 해부학적으로 생학적 성장뿐 아니라 형태학적 성장이 더 동반되는 것을 분명할 수 있다. 자, 그 아까 개요를 통해서 이렇게 7가지를 우리가 분류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뭐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죠. 자, 모낭 및,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개요를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풀어 나가볼게요. 포유류, 모낭 및 모발 발생, 항상 모발은 모낭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모낭이 없으면 모발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모발이 성장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포유류 특유의 부속기관으로서, 포유류가 뭐예요? 전문기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특유의 부속기관으로서 단단하게 피부의 부속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발이나 손톱, 발톱은요. 피부가 변해서 형성되는. 네. 그래서 포유류 특유의 부속기관 단단하게 밀착된 각파세포로 이루어진 고형의 원주 섬유이다. 우리 모발 섬유죠. 그래서 비 오면 물기를 머금어서 눅눅해져요. 날씨 바짝해지면 마르죠. 건조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비 오기 전날 우리 샴푸하면 물을 머금죠. 여러분 나일론 같으면 물을 머금겠어요? 근데 우리는 섬유기 때문에 내가 제2의 영역의 성승보로 오면서 축중합된 그때 설명한 거죠. 화학식으로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중고의 펩타이드를 만들고 아미노산 2개에서 뭐가 빠졌어요? OH기에 카복식이 OH기와 아미노기 H기가 빠지면 물이 되죠. 그럼 축합 CONH 하면 펩타이드가 형성되죠. 펩타이드가 여러 개 된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측면에 R기는 사이드 결합이 있고 하여튼 원주세포죠. 우리는 섬유입니다. 섬유로서 털이란 부위에 따라 두발 섬유, 수염, 애가목, 음모, 채모 등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섬유라는 것이 극명한 것은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내 머리털이 담배 냄새를 흡수해요. 그리고 고깃집에 가서 나오면 옷에서 냄새 나듯이 머리카락 냄새 나잖아요. 이런 게 다 섬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등동물의 어떤 부속기관이 모발이라는 거죠. 자, 모낭은 이렇게 전모하기, 모하기, 자, 처음에 모아가 있어, 모아세포에서부터 이 외배의 판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의 배아세포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함몰됨으로 쭉 되면서 모낭이 완성된 모낭이 형성된다는 것을 이름으로 구분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생기 모발이 아까, 우리 뱃속에서부터 몇 달에 뭐가 생기고 이걸 쭉 설명해 왔잖아요. 그래서 태생기 모발 보면 뱃속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보세요. 언제쯤 우리가 제일 확실하게 모든 모낭이 생긴다니까? 언제죠? 여기 찾아보세요. 몇 주죠? 자, 모발 생성되는 게 16주고 모든 모낭이 다 생성되는 시기가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일 거예요. 그럼 요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미 모든 모낭이 다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배 내에서, 뱃속에서. 그러면 그 뒤에 태어나서 더 만들어지냐? 절대 안 만들어지죠. 이미 뱃속 안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얘기해야 되죠. 네. 그 다음 이제 모낭 굵기에 따라서 이런 아까 7가지가 있었죠. 하나, 태생기. 자, 모낭 굵기에 따라서 태생기, 치모, 뱃속에서죠. 16주경에 두발이 형성되고 12주경에 눈썹이 되고 전신 모낭은 5 내지 6개월경이네요. 모든 모낭은 이때 이미 다 만들어지며 다시는 안 만들어진다. 그래서 5, 6개월경에 우리가 굉장히 음식물이라든 모든 것을 물론 처음부터 다 조심해야 되지만 이때 뭐 어떤 다른 약물을 복용했다든지 이러면 기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치모, 뱃속머리에서 지금 뱃속에서 털이 이때 5, 6개월경에 벌써 이미 전신에 모낭이 형성되면서 털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치모예요. 뱃속머리예요. 그래서 8개월쯤 되면 이제 다 빠져요. 뱃속에서.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치모로 태어나요. 두 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모로 태어나서 생후 5, 6개월쯤 되면은 중간모 형태에서 다 빠져요. 치모가 다 빠지고. 그 다음 경모, 연모, 세모 이런 식으로 해서 7번 변화된다. 모낭변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지금 보면 모낭이 뱃속 태내에서 모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모낭이 구조로 보면 자, 요거죠. 지금 요게 선이 각도를 이룬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5도에서 한 25도에서 한 51도 정도의 모낭 구조가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휘어진 것들도 많이 휘어진 애들 있고요. 그럼 나오면서 곱슬이 된다 했죠. 그래서 모낭 형태에 따라서도 모낭 이 모낭 주머니죠. 모낭 형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또 뭐 표피의 생성, 뭐 표피가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1, 4개, 3개가 모자라게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뭐 피질에서 파라냐 옷의 위치에 따라서 이 곱슬 모발 형태는 달라집니다. 그럼 깊이 들어가야 하고요. 인종별로 봤을 때는 뭐 직모인 사람들, 축모인 사람들, 화산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모낭 형태에 따라서 모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인,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구조를 나눌 수가 있고요. 자, 모낭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 했습니다. 자, 모낭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에서 연결돼요? 피부 제일 바깥층인 각질층에서 연결된 주머니가 하나 있고 여기 요 주머니죠.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기저층에서 표피층 기저에서 연결된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모근소라고 이쪽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야를 왜 모근소라고 이걸 왜 모근소라고 그러죠. 이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요 안에 관점에서 안 보고 밖에 관점에서 봤거든요. 표피의 각질층 관점에서 보면 요거는 얘로 얘는 왜예요. 그래서 왜 모근소 내 모근 두 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유사분열 또는 2차 분열 모낭은 분열은 분화와 생으로 합성이 가장 낮은 부위에서 모부 부위 기저에서 발생된다. 여기서 발생된다고 하죠. 그래서 모낭의 모근부는 해박수 크게 자 모구하고 혁부 모는 상부 자 여기서는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요. 이 타고부터 밸브에서 여기 각화된 현상이에요. 이 혁부는 각화가 돼서 물이 빠 축중화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이 두께보다 이 두께 3분의 1쯤 축소돼요. 물이 빠지니까. 그럼 물 빠진 자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샴푸했을 때 그만큼 물이 차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무게를 달아보면 여기에서 소포에서 물이 빠진 각화되는 이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각화 현상에 만큼 물이 차는 것이 샴푸에 빠져요. 그래서 한 30 내지 35% 물을 머금어요. 우리가 머리카락, 우리가 샴푸하면 무게를 달아보면 말랐을 때 까고 젖었을 때 달아보면 30-35% 정도 이 두께가 무거워지죠. 부풀은 근데 두께 부푸는 거는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두꺼워져요. 그게 이제 주세계라고의 어떤 원리에서 얘기하는데 그까지 이제 수업 들어가면 아주 깊이 들어가죠. 그거는 이제 테크닉적으로 들어가면서 시기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이론들이 다 품어져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뭐 생리나 형태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하고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혁부는 어쩌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하다 보면 이게 다 읽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모낭 구조는 이렇게 해서 쭉 여기 이 그림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죠. 이게 현미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이 현미경적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옮겨 나갔어요. 그래서 뭐 피질로 갈 거, 뭐 수질로 갈 거, 뭐 피질로 갈 거, 뭐 표피로 갈 거 이미 다 모자이크 패턴에 의해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모유두가 어떻게 생겼느냐. 모유두가 버튼 형식으로 이렇게 모낭 안에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성장 주기를 통제시키는 게 모유두의 역할이에요. 그러고 우리들의 우리가 유전 정보인자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모유두고요. 아까 호르몬이라 했죠. 파라크린이라는 왜 호르몬에 의해서 이 모유두가 어떤 성장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삭고 그게 세포 사멸 이게 태아기가 되면 세포 사멸이 돼요. 제1의 영역에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런 물질에 의해서 신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사실은 한 1년 정도는 배워야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근데 모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테크닉 어떤 직업의 종목에서 직업군 중에서 헤어도 있고 피부 관리도 있고 거기 미용실도 있고 피부 관리실도 있고 메이크업 샵도 있고 네일 샵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주축이 이루는 것이 헤어샵이에요. 결국은 헤어샵 옛날에는 지금 2009년도부터 이제 피부 관리가 분류돼 나오고 뭐 2010몇 년이고 그 다음에 분류 나온 것이 이제 네일이고 그 다음 분류 나온 것이 메이크업인데 뭐
직업군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놨는데 옛날에 저희들이 배울 때는 다 토탈로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자격증이 나가면 종합으로 나가요. 토탈로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큰 사업이 뭐냐면 헤어 분야예요. 제일 큰 이제 뭐 시장성에서 경제적으로 보면 헤어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커요. 분야가요. 그랬을 때 헤어가 차지하는 것이 종목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커리큘럼 종목에서 보면 헤어는 이미 분명한 선을 갖고 있어요. 컬러는 컬러, 펌이면 펌, 커트면 컷, 블루드라이는 블루드라이, 업스타일은 업스타일. 뭐 거기서 이제 두개피 관리면 두개피 관리, 샴푸면 샴푸. 업권이 굉장히 분류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마다의 학문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요. 그게 결국 3분의 1 차지하는 게 모발입니다. 모발이 베이직이 안 돼 있으면 어떤 여러 가지 좀 그게 예를 든다면 제가 금방 분류했지만 그 자체가 염색빵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낮은 쪽에서 염색빵입니다. 두개피 관리사 트리콜로지스트가 있죠. 그럼 병원에도 있고 트리콜로지스트는 그다음에 개인 샵도 있잖아요. 두개피 관리샵이 굉장히 넓잖아요. 두개피 관리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커트방도 있잖아요. 따로 이 직업군이 너무나 많은 게 헤어 쪽이죠. 뭐 네일 같으면 네일 하나밖에 없잖아요. 메이크업 하나밖에 없잖아요. 피부가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지나요? 뭐 물론 아로마로 그건 제품으로 이용해서 하는 거지만은 몸 인체 하나에서 어떤 변화를 확 주는 건 아니잖아. 근데 헤어는 완전히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염색을 한번 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인체에서 가장 확실한 변화는 모발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피부는 몇 년을 관리를 한데도 윤기나는 밖에 더 있나요? 제가 1년 관리했는데 반짝반짝 윤기나는 밖에 없어요. 내 눈이 더 커지고 물론 피부가 안 처지면 내 눈의 그 뭐랄까요 사이즈가 보호되겠죠. 관리 안 하면 처지겠죠. 그것밖에 더 있나요? 그죠? 메이크업도 마찬가지 1mm에서 약간 바꾸는 거지 헤어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바꾸는 건 없다는 거죠. 뭐 헤어를 자랑하고 뭐 메이크업을 뭐 어떻게 하고 뭐 네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는 거 직업군을 보면 그래서 직업은 직장은 바뀔 수가 있지만 직업을 한번 바꾼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다든지 피부 관리사가 되면 최소한 피부 관리사도 최소 6개월은 걸릴 거예요. 근데 헤어 디자이너는 최소 1년은 걸려요. 아주 똑똑하면 6개월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했다든지 뭐 맨날 보고 자랐다든지 지가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천재의 기질이 있다든지 뭐 이런 6개월 만에 디자인 되는 학생도 봤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보면 2, 3년 걸리죠. 완벽하게 고객을 자기 스스로가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 2, 3년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내가 몇 년 살 거예요? 내가 50년, 60년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100살까지 산다면 여러분 지금 20살이니까 50, 60년 해봤자 70, 80밖에 안 돼요. 100살 사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4년 공부해가지고 50년, 60년을 우러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지 변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직업은 변하기가 어렵지만 직장은 변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종합 토탈 나오잖아요. 피부 관리사도 됐다가 두개피 관리사도 됐다가 네일 관리사도 됐다가 메이크업 관리사도 됐다가 헤어 디자이너도 됐다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직장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토탈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품 판매원도 될 수 있고 화장품 판매도 할 수 있고 화장품 제품에 들어가서 뭐 헤어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피부 관리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메이크업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직업으로서 변환시킬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다분하게 많다는 거죠. 왜?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밀접하기 때문이죠. 우리 직업군은 사람을 상대로 하잖아요. 바로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내 노력하에 의해서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직업 공부하는 건 여러분 구분하기 위해서요. 뭘 구분해야 돼요? 내 삶을 확장시켜야 되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지식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아는 사람 밑으로 종속돼요. 그럼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럼 내 삶이 어때요? 그 사람 밑에 맨날 들어가서 시킨 대로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주관이 돼서 이런 공부를 하면 내 스스로가 내가 자유로워지고 이 학문에 매달리지 않게 되죠. 자유로우니까 왜? 내가 다 알았으니까. 알면 자유로워. 여러분 영어 못하니까 결국 외국인들 만나고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외국 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축소된다는, 종속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돈을 주고 또 그분들을 소빙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버리면
자, 이런 것들과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자, 그 모유두가 그 근원이죠. 모낭에 있어서 성장해라, 말아라, 먹어라, 굵어져라, 죽어라, 살아라,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모유두라는 거죠. 모모세포는 모유두의 주변에 모유두의 모유두가 여기 있잖아요. 모유두 주변에 여기 모모세포예요.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 있죠. 이게 모모세포. 그럼 모모세포는 케라티나이제이션이 되기 전에 저기 혀부 부분 들어가 입구에 케라티나이제이션 각화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생리적인 작용이 일어나요. 계속 세포가 성장해서 이게 분화돼가지고 세포들이 이게 딸 세포를 만들어내요. 이게 모유두 세포예요. 그래서 모유두 세포, 모유두는 모모 세포를 싸고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모유두죠. 그럼 아까 뭐랬어요? 무슨 물질이 명령을 내리면 얘가 성장해서 분열되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모세포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케라티노사이트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어느 관점에서 밖에서 각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면 케라티노사이트라고 부르죠. 자, 모모세포는 저미널 매트리셀이라고 부르는데요. 모아, 이거는 모발의 싹, 배아층이에요. 모체층이 모유로부터 영향을 공급하는 모모세포는 모세포를 생성하는 모세포 딸세포죠. 그래서 이는 뭐라 할까? 위로 일롱게이트, 아까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죠. 밀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간헐기 수직 상태 출발해서 모낭 위쪽 세포를 더 커지고 색소물 히트의 단백질 합성 위로 방향으로 밀려나간다. 자, 모모세포 사이사이에 우리가 색소 형성세포가 있어요. 색소 형성세포에서 멜라노좀에서 색소를 만들어서 유메날, 페오메날 밖으로 분출하며 딸세포가 식작용을 해요. 잡아먹은 세포를 색소단지 멜라노 프로테인이라고 불러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모발 성장 주기는 이렇게 아까 성장기, 태아기, 휴지기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헤어 사이클이 있고, 자, 헤어는 아까 어떤 타입이지? 제가 모자이크 패턴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때? 독립적이고 아까 저게 뭐냐, 토끼, 그런 토끼들은 어떻게 왕창 빠지고, 이제 또 새로 왕창 난다, 이제 싱크로이디스틱 타입이 있어요. 그거는 한꺼번에 빠질 때, 우리는 모자이크 패턴이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오늘, 내일 빠질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고요. 자, 이걸 우리가 생검을 했어요. 그러면 항상 아까 빠진다고 했잖아요. 자, 이만큼 자란 것도 있고, 빠지고, 아직 달려있는 것도 있고, 여기 사이즈가 다 하나하나 다 다르죠. 그걸 생검으로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부분이 표피 부분, 여기 표피 부분이죠. 이렇게 얇아요. 이제 굉장히 얇죠. 표피 부분이고, 이 진피 부분이고, 피하지방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성장기 상태는 모발 뽑았을 때 이렇게 색화돼요. 이렇게 시커멓게 보여요. 성장기는요. 그 다음에 특징은 이렇고, 생장의 특징, 태행기. 자, 이제 어느 부분이 모구 부위가 이렇게 꼬리 달렸지. 근데 태행기는 세포 개사가 일어나는 부위예요. 이렇게 해서 본본모가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꼬리 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꼬리 아까 달고 있다 했죠. 여기 떨어지면 본본모가 되고, 그러면 휴식이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휴식이 상태는, 자, 본본모 상태죠. 아까 태아기 꼬리가 떨어지고,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탈모기는 이제 빠지는 거죠. 이제 피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딩이라고 해요. 세딩. 자연적으로 피탈되는 것을 세딩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모발의 형태들과 이제 생리에 대해서는 얘기 다 했습니다. 그지? 다음 시간에 모발의 형태 보면서 피부 쪽으로도 연결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피부는 피부 교수님이 잘 가르치겠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미용학 개론이니까 화장품도 조금 소개하고, 모발학도 소개하고, 피부도 좀 소개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탈모 쪽에서도, 두개피 관리 쪽에서도
모발이나 피부 쪽을 알지 못하면 화장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미용과 개론 쪽 부분 다 들어가고 테크닉만 조금 다르다 보이지 두개피 관리는 테크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미용과 개론은 지식만 기반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두피 관리 쪽도 이 공부를 해야 되고 미용과 개론 쪽도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